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롤라이 35S입니다. 아마도 필름 생활을 하셨다면 작고 가볍고 아름다운 카메라 중 이 카메라를 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시리즈도 많고 한정판, 기념판, 정말 지금도 수집욕을 자극하는 엄청난 카메라가 아닐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T4 모델보다는 조금 더 밝은 렌즈에 조나를 달고 있는 S 모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인더로 노출 확인이 가능한 SE 모델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단순 촬영상의 편의 때문이긴 합니다. 한때 롤라이 35S 실버 모델과 35SE 블랙 모델 중 지금 남아있는 것은 롤라이 35SE 블랙 뿐이지만 가끔 장터에서 깨끗한 롤라이 35SE 실버 모델이 나오면 움찔거리게 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CL이 다음으로 오래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로 지금은 제가 손수 가죽까지 커스텀해서 소장하고 있는 깨끗하지는 않지만 나름 추억과 손때가 묻어있는 롤라이 35S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부터 생산된 유서 깊은 카메라이지만 생각보다 모델이 많지는 않습니다. 초기 모델은 롤라이 35 오리지널로 독일 제조 제품으로 아직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소지해서 유명세를 타고 일본에서 싹싹 거둬들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조금 후에 나온 저가 모델 중 하나로 노출계가 없는 모델인 C35가 있고요. 노출계가 있는 B35 등이 있는데 인기와 인지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1974년도부터 지금에서도 아주 익숙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산지는 싱가포르로 옮기게 됐고요. 이후 모델부터 뷰파인더 내에 LED 지침계가 내장된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35 시리즈의 마지막인 T 모델과 SE 시리즈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롤라이는 생산기념 한정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제품이긴 하지만 비싸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영롱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별은 빛나기에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메라는 완전 기계식 카메라입니다. 요컨대 배터리가 필요 없는 제품이고요. 일단 전면부입니다. 대부분의 조작이 가능한 부분들이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인더가 있고 노출계 수강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 보이는 다이얼 2개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리개 다이얼이고요. 조리개 다이얼 하단에 보면 조리개 잠금 스위치가 있습니다. 락을 걸어두었을 경우 살짝 눌러서 돌려주면 3분의 1 스탑씩 끊어지며 잠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손을 떼면 락이 걸리면서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락 레버를 제쳐서 돌기 위에 올려둘 경우에는 잠김 없이 조리개가 무단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리개 다이얼 전면에 다이얼을 돌려 감도 조절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조절되는 감도에 따라 노출계 연동이 되는 사항으로 필름에 맞는 감도를 설정해두면 되는 사항입니다. 왼쪽에 있는 다이얼이 셔터 스피드 조절 다이얼입니다. 벌브에서부터 500분의 1초까지 조절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셔터 스피드를 돌리면 마치 태엽이 조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전면의 다이얼은 필름의 화이트 밸런스를 표시해주는 다이얼이고요. 실질적으로 조작에 관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넣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카메라의 초점 방식은 목측식입니다. 초점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피사체와의 거리를 대충 계산해서 해당되는 거리에 맞게 초점 링을 돌려주면 되고요. 심도식 렌즈로 평소에는 경통 내부에 수납이 되어 있다가 촬영 시에는 경통을 빼서 왼쪽으로 살짝 돌려주면 초점 링을 돌려도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 초점 링을 내려다보면 조리개별 피사계 심도 거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편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F8 정도로 고정하고 주광 대낮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250이나 125분의 1초로 고정을 해서 예상되는 거리를 계략적으로 산정한 다음에 피사계 심도 거리 내에서 넉넉하게 촬영하는 것을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조리개에 따른 피사계 심도와 그에 맞는 초점 거리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리개를 F8로 놓았을 때 숫자 8과 8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리, 즉 약 1.5에서 2m로 표현이 되는데 이 거리 내에 있는 피사체는 초점 범위 안에 있다고 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통과 노출계 수강부 사이에 있는 레버가 보이실 텐데 촬영이 끝나고 경통을 다시 넣고자 할 때 레버를 경통 쪽으로 밀어서 경통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후에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 경통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림이 있는 제품도 있지만 수리하는데 그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에 경통의 흘러내림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는 경통을 랩으로 수납하기 위해서는 꼭 셔터가 장전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지금 셔터를 눌러서 장전이 안 된 상태인데 경통을 넣기 위한 레버가 밀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제로 넣으려고 힘을 주거나 하면 망가질 수도 있고요. 꼭 필름 장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경통을 넣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메라 자체는 정말 묵직한 기계식 카메라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고요.
오밀조밀 다양한 기계식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기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단에는 필름 장전 레버가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들이 오른쪽에 달려있는데 반해 왼쪽에 있는 것이 롤라이 35의 특이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셔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식 릴리즈가 연동이 되는 셔터가 달려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네모난 공간이 노출계 배터리 수납부입니다. 롤라이 35, 35S 모델은 해당 공간에 노출 지칭해가 달려있는 데 비해 SE는 배터리 수납부가 있는 사항이고요. 뒷면에 보면 배터리실 개폐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 배터리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배터리는 PX27 5.6V 배터리인데요. 최근에는 이 배터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대부분 6V의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LR44 배터리 3개와 LR43 배터리 1개를 조합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헐거운 제품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쿠킹 오일 등을 넣어서 길이를 좀 맞춰주면 되고요. 기기에 따라 접점의 텐션이 좋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 기기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는 노출계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배터리가 없어도 촬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장 노출계나 VC 메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노출계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실 롤라이 35S의 노출계가 그리 신뢰도가 높은 기기는 아니기 때문에 전압에 따라 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후면에는 필름 장전 레버가 뒷면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필름 되감기 레버인데 필름을 다 사용했을 때 해당 레버를 위로 올리고 필름을 되감게 됩니다. 이건 뒤에 필름 장전 및 제거 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의 측면부에는 별다른 조작부는 없으며 스트랩 고리가 우측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작부들은 대부분 하부에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이 카메라는 특이하게도 부피가 작은 관계로 하부에 하슈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맨 우측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필름 감기 레버입니다. 평소에는 접어서 컴팩트하게 수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중앙에 삼각대 마운트 홀과 필름 카운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총 36방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레버가 하단부를 통째로 분리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레버를 제치게 되면 빨간 점이 보이며 락이 풀리게 된 상태이고요. 하단부를 통째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단부가 통째로 분리되는 구조 자체가 이 카메라의 컴팩트함의 비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필름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필름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는 별것이 없습니다. 필름 장전 레버가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필름실도 반전이 되어 있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필름을 한번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실을 빼기 위해서는 하단의 락 버튼을 제쳐주고 그런 후에 합판을 부드럽게 빼줍니다. 필름을 넣기 전에 필름 후면 덮개판을 열어주고요. 필름을 오른쪽에 넣어주고 필름의 뾰족한 면이 위측으로 가게 넣어주면 됩니다. 필름을 쭉 뽑아서 왼쪽에 홈에 끼워주면 되고요. 필름이 잘 안 끼워진다면 살짝 끼워서 구부려줘도 되긴 한데 아마 잘 끼워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필름실 덮개를 덮어주고 나서 필름 이송 레버를 한번 감아주면 됩니다. 이미 장전이 되어 있네요. 공셔터를 한번 눌러주기 위해서 렌즈부터 뽑아내주고 다시 한번 장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광된 필름을 소진해주기 위해서 한 두어 번 감아주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합판을 다시 체결해주면 됩니다. 합판 체결 후에는 하단부의 잠금 레버를 꼭 채워주어야 합판이 빠지는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일단 촬영을 위해서는 렌즈 경통을 빼주어야 합니다. 경통을 뺀 후에 왼쪽으로 돌려주어 경통을 고정시켜주고요. 경통이 고정되었을 경우에는 조리개를 돌려보면 렌즈 안에 조리개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촬영 준비가 되었으면 1차적으로는 피사체와의 거리를 대중해서 초점링을 돌려줍니다. 목측식이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거리를 잡고 초점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일단 1m라 치고요. 그 다음에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적정 노출을 맞춰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f2.8 상태에서 하단에 적색 램프가 들어와 있는데 이는 노출 부족 상태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적정 노출인 녹색이 들어오도록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길게 하면 맨 위쪽에 적색불이 들어오는데 이는 과다 노출 상태입니다. 간혹 상하부 적색불이 모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노출 측정을 실패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다시 시도해보거나 뇌출계 혹은 별도의 노출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RF 특성상 시차가 발생하는데 파인더를 보시면 프레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m 이하일 경우에는 안쪽의 파인더를,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깥쪽의 파인더를 보며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어려운 점은 초점이 목측식이라는 사항입니다. 존 포커싱 개념을 도입하거나 피사계 심도 내에서 조리개를 조인 펜포커스로 촬영을 하면 되는데 최대 개방에서 심도 놀이를 하고 싶다면 목측식은 정확한 거리감이 없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항입니다.
여하튼 필름을 감고 셔터를 누르면 하단에 셔터 카운트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필름을 다 소진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면의 리버스 레버를 밀어 올린 후에 하단의 필름 대감기 레버를 펼쳐서 화살표 방향으로 신나게 감아줍니다. 저는 재활용 벌크 필름이라 조심스럽게 감긴 하지만 필름통에 쏙 들어가도록 신나게 감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수풀에 걸어두었던 필름이 빠지면서 탁 하는 소리와 느낌이 들으면 다 감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합판 분리를 위해서 락 레버를 풀어준 뒤에 합판을 열고 필름을 꺼내주면 됩니다. 그 후에는 순서의 반대대로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켜주면 됩니다. 이 카메라는 완전 기계식의 노출계를 내장하고 있고 작고 예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긴 합니다.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목측식, 즉 눈대중으로 거리를 파악하여 초점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카메라인데 완벽한 휴대성과 기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나 초점 맞추는 것은 어지간한 거리감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줄자를 매번 가지고 다닐 수 없기에 조리개를 적당히 조이고 펜포커스로 촬영을 하거나 한 걸음을 거리로 환산해서 몇 발자국이나 떨어져 있는지를 대충 거리로 환산하여 계산하곤 했었습니다. 작고 예쁜데다 쉽지 않은 이 카메라가 매력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긴 했으며 여하튼 여유가 된다면 여러 개를 구비하고 싶은 매력적인 카메라라는 것은 틀림없긴 합니다. 더 작은 카메라, TC1이나 올림푸스 XA 등의 카메라도 있지만 완전한 기계식의 클래시컬함으로 여전히 수집욕을 자극하는 이 롤라이 35 시리즈는 멋진 카메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